158인데 저도 괜찮아요. 키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승이들이 아시아나에 좀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 모닝빵에 십자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버터를 넣고 승무원이 되면 가족끼리 공짜로 해외여행 갈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승무원 면접 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습입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전직 승무원 김수연입니다. 이번에는 수연쌤과 함께 아시아나 Q&A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리스트를 적어왔는데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제 다음. 보통 사람들이 승무원 하면은 대한항공을 제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아시아나를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주변 사람들이 아시아나 유니폼이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 아시아나가 어쨌든 좀 더 감성적이고 좀 사람 냄새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매력이 느껴져서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동생이 타 항공사에 있는데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좀 서비스 잘해라고 칭찬을 많이 받고 크게 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진짜 회사가 커갔던 거를 보면서 살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지나 승무원들의 편의를 정말 생각해주는 회사? 그러면 복지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뭔가 다른 항공사와의 다른 예승이들이 아시아나에 한번 좀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 아시아나항공만의 장점은 스케줄 변경이 가능해요. 대박. 그래서 만약에 나 방콕이 너무 좋아. 그래서 방콕 너무 가고 싶어. 근데 뉴욕이나 막 LA 이렇게 미국 가는 비행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 이 친구가 난 미국에 남자친구 있는데 나 방콕 갈게, 너는 미국 갈래? 내 거 줄게, 이렇게 돼요. 그냥 1대1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30기수가 차이 나면 못 바꿔요. 너무 높은 선배가 얘기하면 안 들어드릴 수 없잖아요. 강요하지 못하게. 못하게. 너무 좋다. 제가 듣기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RQ를 했을 때. 아무래도 대한항공은 더 크고 회사 직원도 훨씬 많고 하니까 그런 거 아예 차단해놓고, 아시아나는 조금 그거를 아직까지는 그래 해줄게 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네, 다 끌어모아서 상여금에 막 체류비에 다 끌어모으면은 5천 가까이 돼요. 인턴 때 제외하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정규직 초봉이 이 정도 돼요. 제가 아까는 예승이들의 입장에서 아시아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대한항공 탈까 아시아나 탈까 할 때 아시아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면 진짜 약간 뻥같을 수 있는데, 진짜 자신 있게 서비스하고 있고요. 진짜 승무원으로 사명감 갖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그때 그 아시아나 사고 있었을 때도 네.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가볍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진짜, 저도 그렇고 저 놀랐어요. 선배님들이 진짜 서비스 열심히 하고 진짜 안전 지키고 진짜 이 사람들 좋아서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를 들어가서 알았어요. 나한테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솔직히 좀 의심되잖아요. 늘 웃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잘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는 그런 직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은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비행이 있다면? 손님들 주무실 때 엄청 뭐 많이 해먹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날이 비빔밥 이런 거 먹을 때 모닝빵 나오는데, 모닝빵에 십자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버터를 넣고 설탕을 뿌려서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비행기 안에 오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 먹은 날이 제일 좀 기억에 남아요. 그날따라 뭔가 여유 있고 뭔가 서비스도 완전 잘 되고 선배들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그거 같이 먹을 때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승무원의 직업병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다리가 부종이 심해지는 거, 원래 피부 타입이 건조한 편이 아니었는데 엄청 건성으로 되는 거, 척추나 디스크 생기는 거, 갑상선 안 좋아지는 거. 저는 다닐 때 만성 중이염? 을 알았어요. 처음에 이걸 잘 치료했어야 되는데 막내 때라서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감기 걸리면은 무조건 중이염 오고 그랬던 게 있었죠. 운동하고 빨리 병원 가고 그러면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수영을 잘해야 되는지.
수영 선수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지. 만약에 바다에 빠지면 사람들 구출하고 나도 살고 하려면 할 줄은 알아야 돼. 회사에서 배워주나요? 수영을 가르쳐주지 않고 비상 착수라고 바다에 비행기가 빠졌을 때 응급 활동을 하는 거는 훈련을 받죠. 그래서 수영 자체는 그 전에 이미 할 줄 알고 들어가요. 회사에서 마지막 면접 끝나고 체력 검사할 때 수영을 봐요. 시험을. 그거 통과 안 하면 떨어져요. 그리고 좀 귀여운 질문인데요. 승무원이 되면 가족끼리 공짜로 해외여행 갈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공짜까지는 아니고 할인이 되는데 그게 90%까지는 할인이 돼서 그냥 세금만 내고 가는 정도로 갈 수 있어요. 원래 승무원들은 스케줄 나온 거 보고서 거기 손님 몇 명인지 계속 봐요. 만약에 일주일 전까지 만석이 안 되고 자리가 널널하다 그러면은 부모님 모시고 가야지 이런 생각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행을 엄마랑 같이 갔을 때 어머니만 탑승권을 구입해드렸을 때 그 탑승권이 왕복 17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앉아서 가시고 저는 일하면서 장거리 비행을 한번 가면 며칠 정도 체류해요? 거기서 이틀 정도 있어서 회사에서 호텔을 마련을 해주니까 어머니는 호텔에 이제 베드만 추가해서 같이 저랑 같이 계시니까 호텔비 따로 안 내고 이틀 정도 여행하고 다시 저는 일하고 엄마는 혼자서 두시고 뭐 아무튼 그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승무원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여행 좋아해서 승무원 되는 사람도 많은데 전 여행보다 비행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일할 때 너무 즐거우셨겠네요. 일하는 거 되게 즐겼어요. 되게 좋아했고 사실 퇴사할 때도 막 나쁜 게 있어서 나온 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어서 나온 거라서 마지막까지 정말 행복하게 비행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았던 비행을 뒤로 하고 이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저는 부모님도 이제 사업을 하시고 또 어머니가 학원도 운영하시고 하니까 자영업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혼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진짜 그만두기 싫었지만 그때 아니면 나갈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 나왔죠. 이제 지금은 승무원 아카데미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요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항공사마다 선호하는 인상이 있는 것 같은지. 있어요. 딱 보면은 어느 회사가 어울리겠다가 보여요. 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처럼 대형사는 역사도 진짜 오래됐잖아요. 막 30년, 50년 되니까 아무래도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매뉴얼에 따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딱 처음 봤을 때 동적인 것보단 정적인 친구들, 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얌전한 게 대한항공이고 좀 더 어쨌든 아시아나가 서비스로 막 이렇게 컸으니까 좀 더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시아나를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LCC 중에 제주항공이랑 티웨이는 10년 동안 엄청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애사심이 투철해야 돼. 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 다 보여줘야 돼. 가서 얘기를 막 하고 나와야지 좋아하세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애정도 넘치는 게 딱 보여지고 말도 웬만큼 잘하고 왜냐면 짧은 시간 동안 컸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했겠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막 5,000명, 7,000명 있으니까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냥 묻혀서 그냥 하면 돼. 잘. 근데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다 보이니까 성과 위주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스펙을 보는 편이에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일본인 승무원, 중국인 승무원, 러시아 승무원, 필리핀 승무원 다 있는데 여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일본어랑 중국어를 봐요. 무조건 거의 대부분 80%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으면 좋아요. 이제 다음은 승무원 면접 팁.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또 매뉴얼을 잘 따른다고 하니까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면접을 보는 사람들도 면접 때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만약에 아니요라고 해야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스를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해야지 처음부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네. 네. 네로 시작해야 돼요. 또 다른 팁.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말을 되게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면접 때. 그래서 조금 짧게 원하는 답들 위주로만 해야 되고 제주랑 티웨이는 급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역량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말을 조리 있게 최대한 풍부하게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스타항공은 1차 면접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조건 자기소개예요. 근데 자기소개가 튀지 않으면 더 질문을 안 줘요. 더 질문을 안 받으면 탈락! 그래서 자기소개를 진짜 잘 만들어야 돼. 옛날에는 가야금 갖고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까 좀 하지 마세요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항공사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튀어야 돼. 요거 진짜 많이 궁금해왔어요. 신체적 조건에 대한 질문인데 뭐 나는 비율이 안 좋은데 괜찮냐, 키가 작은데 괜찮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키보다는 비율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왜 이력서에 키랑 몸무게 안 써요. 모든 회사가. 그래서 가면은 키도 안 재요 이제. 키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키가 문제가 아니야. 안 묻지. 위에만 닿으면 되는데 그 위에 닿는 것도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키가 큰데도 힘든 거 보면은 어쨌든 회사에서 뭐 안 닿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스트레칭. 유연한 사람은 160 이하여도 닿아요. 근데 저는 완전 뻣뻣하니까 안 닿는 거예요. 이거는 유연성을 기르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니까 최대한 면접을 잘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키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다. 하지만 비율은 어쨌든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눈에 딱 보이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승모근이 좀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럼 이런 거 좀 없애고 그런 거. 키는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키는 중요하지 않아요. 160 초반 친구들도 합격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158인데 저도 괜찮아요. 보통 네. 160 정도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친구들 중에 사실은 158이 진짜 많아요. 딱 보기에 뭔가 그냥 엄청 작아 보인다. 이것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승무원분들은 되게 웃을 때 다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뭐 교정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또 많았거든요. 맞아요. 교정을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저도 했어요. 승무원을 하면서도 설득 교정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교정을 다 하시는구나. 아무래도 그게 컴플렉스가 아니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보통 뭐 덧니가 있거나 치열이 너무 좀 다 이상하다 그러면은 잘 못 웃어요. 자기가 신경 쓰여서 그래서 교정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학원을 하신 지. 네.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 있다면? 일단 최근에 뭐 대한항공을 간 친구 중에 키가 160인 친구가 한 번에 또 합격을 해서 근데 그 친구는 준비 기간이 좀 길었어요. 뭔가 오래 준비를 하고 한 번에 딱 붙은 케이스인데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항공동 162인가? 그 정도 되는 친구도 들어갔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키가 좀 작거나 아니면은 난 토익 점수 좀 낮아 막 500점대나 600점대야 이런 친구들이 합격했을 때 좀 제일 뿌듯해요. 그러면 그 키가 작은 학생의 뭐 스펙 같은 게 특별한 게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고요.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만 가지고 갔어요. 토익 점수가 아마 800점대였던 것 같고 제주항공 간 친구는 600점 후반대인데 제2외국어 낮은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얘기해줄 때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토익 점수가 800점대이면 제2외국어가 없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거보다 낮은 점수라면 제2외국어가 있는 게 유리하긴 하다. 그리고 또 면접을 잘 봐야 되고. 설이 붙고 나면은 정말 그 뒤로는 다 면접이기 때문에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어쨌든 키는 더 이상 클 수 없고 이미지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면접 준비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예승이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승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아직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힘들 거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얼마나 진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지 알아요. 힘든 건 아는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아시아나 Q&A까지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아시아나 승무원 메이크업 같이 해봤거든요. 이 메이크업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아시아나 메이크업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